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최초의 이야기하기는 아마 우리 변희재 대표님 같이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했죠. 있었죠. 지난주에 왁자지컬에서 같이 네. 얘기를 해서 네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천공대에서 얘기한 것 같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응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고소 걱정하지 마라. 네네. 마음 놓고 얘기를 된다. 네. 첫 반응에 그냥 고소장이 날려버리네. 네네. 한 점프죠, 점프. 점프.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공의 개입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네네. 안민석 의원부터 예. 저기 서영교 의원 등등이 천공 때문에 여왕 조금도 안 갔다, 했고 그렇죠. 이태원 참사도 천공에 말됐다 한 거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은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그렇죠. 제기를 큰 했는데 문제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가 네네. 참모총장 공간에 나타났다 얘기하는데 바로 고소장이 날라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좀 뭐 내부적으로 대응 방침을 바꿨던지 아니면 생각보다 천공의 그 공간의 개입 문제가 심각하던지 네네. 아니면 지금 뭐 여기 대본에도 있지만은 김종대를 잡는 척하면서 김어준을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응하는 것과 완전 다르게 나온 거죠. 변희재 대표님이나 이 스픽스 출연자들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왜 스픽스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고소하지 않다가 고발하지 않다가 이 김어준 총수 그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고발했냐 이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네. 지금 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PC 증거 조작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상 기자회견을 2차례 열었고 네네.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랬고 언제 뭐 이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 많이 나온다는 매불쇼 나가서 네네. 한동훈 나 좀 제발 고소해라. 네네. 더 탐사만 하지 말고 나도 좀 고소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이번에 이 스픽스 팀을 고소하는 거는 제가 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를 피하고 네. 상대적으로 만만한 김어준을 고소한 거 아닌가. 자, 지금 보니까요, 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분들끼리에 뭔가 좀 자존심 대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내가 윤석열과 가장 맞짱 뜨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강진구 기자에 대한 이 탄압은 네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강진구 기자가 얘기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청담동에서 술자리 하지 않았냐. 이거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술꾼인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네네. 아니 대통령이 술 먹다가 장관 부르면 가야지. 네네. 이거는 범죄도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건인데 저렇게 난리치고 장관직을 걸고 10억을 또 걸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지금 이 기자회견한 내용은 한동훈 윤석열은 대통령을 수사할 때 대통령을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한 모해 증거 위조 플러스 모해 증거 이 교사인데 네네. 이거 징역 10년짜리들이에요. 네네. 두 건은 20년입니다. 이런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고소 못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께서 본인이 가장 큰 강적이고 본인이 가장 거물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게 기자회견 하는데 네. 기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전주는 네. 이제 최서원 쪽에 이동환 변호사 기자회견했는데 뭐 SBS, YTN, 뭐 MBN 다 왔어요. 네네. 근데 기사가 하나도 안 나갔어. 네네. 저뿐이 아니라 안진걸, 김용민 그리고 이사협회 회장 최대집 4명이 가서 일하는 분대로 드림팀을 짜서 했는데 기자가 한 명도 안 왔어요.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응하는 이 정권의 스타일들은 조금만 열받게 하면 소장 들어가고 난리치는 그 정권 대응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대응을 안 하고 놔두는 정권이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정권이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네. 마구잡이로 더 들추고 그냥 협박하고 막 소장 날리는 거는데 그렇게 큰 범죄, 큰 범죄. 이건 징역 20년짜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기사 보도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저는 결국 이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대응을 못하는 거다. 그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변희재 대표님, 안진걸 소장, 최대집 회장님, 김용민 목사님 이 4대 천왕은 또 안 건드리네요 또. 어쨌든 이 좌우 진영에서 10년 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이니까 둘도 이렇게 모일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한 목소리로 윤석열 한동훈은 증거를 조작했다. 네네. 이런 기자회견 했는데 보도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그럼 지금 언론이 그 보도를 안 하는 것은 어떤 자기들끼리 암묵적인 컨센서스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하나의 묵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정권에서 분명히 시그널을 줬다고 보죠.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 기자하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네네. 정권의 정말 이 핵심 인사하고 만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친이계 인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명박 정권 때 뭐 같이 뭐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증거 조작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당신들. 예, 그랬더니 이거 딱 얘기하더라고. 언론이 안 다룬다. 언론이 안 다루고 촛불 진영이 안 다루고 민주당이 안 다룰 거다. 그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작업을 했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이슈화 되려면 민주당이 좀 나서줘야 되네요. 어쨌든 범촛불 진영은 지금 안진걸, 김용민이 네네. 이제 총대 밀고 나왔는데 네네.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의 이 최측근이 절대 민주당 안 다룰 거고 언론 안 다룰 거다. 아예 확신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한 게 그럼 저는 뭐 도리 없네요. 저는 미국이나 일본 외신 타겠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거든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민주당이 얻었던 이 정치적 이득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하네요. 그런 정도 거고 네.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언론사들이나 좀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네. 이거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다. 네. 이거 지금 다 변희재가 그냥 네. 그냥 떠드는 거지. 뭐 슈퍼챗 먹으려고. 전 저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네. 실제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증거 조작을 범죄 저질렀다 이렇게 인용해서 쓰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자기들 카드 있다. 네. 나중에 다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줬다면 언론사에다가. 그럼 자기들 이제 우리가 뭐 쫙 증거자료 붙여더라도 이게 과학적이나 컴퓨터적인 문제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에라 불안하다 덮어버리자 이렇게 갔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권 초창기에 워낙 이제 위세당당할 때니까 인용 따옴표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아니, 지금 이제 뭐 김어준이 같은 경우는 뭐 질문했다고 잡아놓고 그러니까요. 고소하고 지금 김의겸 의원도 질문했다고 고소하고 이러니까 이게 언론사들에게 인용만 해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을 수도 있고. 네.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설마 기소되지는 않겠죠. 이게 본인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김종대 의원에게 방송에서 질문을 한 건데 이걸 고발한다. 그것도 그 무슨 보수 단체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고발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짜 특히 정부 쪽에서 이렇게 고소를 네. MC한테 물어본 사람한테까지 고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 원천봉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김종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네네. 태블릿 조작을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면 언론에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물어본 놈도 잡아놓겠다 이러면은 원천봉쇄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김어준 하나 겁주려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언론인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윤석열 가운데 있어서 치명적인 거는 물어보지도 마라. 섭외하지도 마라. 그런 정도 협박인 거죠. 이거. 지금 사실 이제 저 같은 평론가들도 종편이라든가 공중파 이런 데서 거의 다 잘렸어요. 많이 잘리고 계시네요. 이게 그리고 그 참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진보 패널 한 명, 보수 패널 한 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극우 패널 한 명, 중도 보수 패널 한 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지금 가면. 그게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설마 명단 줘서 이렇게 하라고는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알아서 기는 것 같아요. 방송이 알아서 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어준 우리 총수는 찍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미 이제 TBS 그만두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드릴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볼 때는 윤석열 정권 쪽보다는 그 밑을 떠받치는 저 태극기 보수 변절무늬들 제 표는 그런데 김어준 날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거든요. 김어준 좀 잡으라고. 내가 그만두기로 했어. 어제 TBS.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쪽의 지지층의 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어쨌든 지지율 올라간다고 신났잖아요. 김어준 치는 거 하나 보여주려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과연 정말 기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소가 됐을 때 이거 벌금이 뭐 진짜 이거 때려 맞아봐 한 30만 원? 물론 뭐 요즘에 뭐 하도 법과 원칙이 다 어기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구속될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범죄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보여주는 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 이제 MC와 언론에도 다 조심해라. 윤석열 까는 농객하고 만나지 마라. 물어보지도 마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방송인들에 대해서 끝낸다, 끝장낸다 이거는 방송 못하게 한다, 뭐 방송 그만둔다 이런 취지인데 이건
감옥 보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했는데, 네.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결국은 이제 고발이 들어가면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건 쉬워요. 네. 이건 단순한 문제인데 네. 사무총장 공간에 천공이 나타났다는 거고 네, 그 네. 당시는 이제 당선자 신분 윤석열은 네. 네.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 인수위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네요. 문재인 정권의 군 장성들이 일단 있었을 때고 네. 네. 참모총장도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니까. 참모총장. 네. 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어쨌든 정의당이지만은 뭐 문재인 정권에도 가까웠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 또 군사 전문가니까 가까웠지 네. 않겠어요? 네. 네. 그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군장성 아마 참모총장한테 직접 들었을 가능성은 높죠. 그러니까 참모총장은 자기 집에 나타난 거거든, 천공이. 네. 네. 그렇잖아요. 천공이 나타났으니까 네. 보고 받았겠죠. 보고 받고 누구들하고 좀 상의를 했겠지. 네. 네. 야, 이거 천공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네. 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뭐 김종대 의원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모총장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건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그 청담동 술자리를 하는 거 보면은 네. 첼리스트를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뭐 거의 어마어마한 협박을 했던지 지금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네. 뭐 네. 네. 엄청 복잡하게 꼬였거든요. 예, 첼리스트 예. 문제가. 예. 사실은 내가 첼로를 치고 있는데 네. 윤석열 한동훈이 나타났다. 김현장 30명하고 단순한 목격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인이 누구냐, 누구랑 바람을 폈냐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렇죠. 이젠 첼리스트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참모총장을 또 완전히 끝장을 내겠지. 그러면은 뭐 참모총장 뭐 일하다가 뭐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뭐 일하다가 뭐 실수했을 수도 있고 또 그거 다 뒤져가지고 또 온갖 공갈 엇박해가지고 말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네.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지금이라도 참모총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에서 천공이 나타났다거나 보고 받았고 나 김종대한테 얘기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가요? 출입했던 기록이? 그것도 CCTV도 있고 네. 출입이 문제가 아니라 출입했다는 이 보고가 정상적인 보고 시스템에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보고 기록이 남겠죠. 보고 기록이 그래서 김종대 의원 얘기해요. 네. 정식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출입했다고. 그럼 CCTV도 있을 거고 보고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은 없애버릴 거고 아마. 네. 네. 그런 것들 깔끔하게 없애버릴 거고. 어떤 참모총장의 지원도 맞고 하여튼 이건 청담동 술자리랑 비슷하게 끌고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시기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에 가겠다고 한 곳은 용산이 아닙니다.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로 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정부청사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보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시민 불편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부 용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천공이 예전부터 이미 용산을 이야기를 한 거야. 용산을 이야기를 했고 그때서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찾다 보니까 용산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의심하는 게 천공이 애초부터 용산 이야기를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이 아니고 용산으로 애초에 가고 싶어 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시점에 천공이 인수위 시절에 용산을 갔다, 국방부를 갔다라고 지금 김종대 의원이 이제 폭로를 한 상황인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왜 갑자기 용산이냐 졸속 왔냐 그래서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니다 원래부터 용산이었는데 네네. 광화문이라 그러면은 복잡해서 우리가 광화문이라고 사기쳤다고 자기가 인정을 했어. 김재원 씨가. 네.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이 용산으로 가니까 살 집이 없으니까 그 당시 참모총장 공간을 쓴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참모총장 공간에 뭐 비가 새니 뭐니 그러면서 한남동 외교부 장관 바뀌는데 네네네. 천공이 참모총장 공간에 나타나서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왕 조문을 못하게 하고 할로윈 데이를 끝장을 내고 이게 더 큰 게임인데 더 크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가 네네. 해명도 없이 그냥 고소. 예를 들면은 참모총장한테 우리가 확인했더니 천공이 온 적 없다라는 것을 받았다고 발표를 하고 네. 발표를 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김종대 의원한테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안 하면 고소 가야 되는 거거든. 네네. 단계를 다 뛰어넘었어요 지금 이거. 저는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천공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이 국정조사가 지금 이 특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천공 불러야죠 빨리. 예. 불러야죠. 불러야죠.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불러야죠. 네. 야 참
근데 이거 지금 갑자기 막 고소 고발을 남발을 하고 있어요. 장경태 의원부터 해서 이 청담동 문제 이렇게 되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언론을 제갈 물리려고 한다. 그런 흐름인 거고 야당이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 완전 말살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지지층 결합. 지지층 결합. 지지층 결합.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이 김문수 이전과 김문수 이후가 이제 바뀌었는데 김문수가 그때 신드롬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레거시 언론에서 얻어맞는 게 아니고 막말을 뭐 보수 유튜버라든가 이쪽에서 막 뜬 건가요? 떠서 김문수가 뜬 건가요? 지지층이 강력히 결집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이 정권이 이제 막 김문수화, 네. 전광화로 가고 있는데 이 고소고발을 막 들어갔었을 때 효과는 뭐냐면 이제 지지층이 환호하는 거야. 네. 실제 지금 그래. 실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이명박 박근혜도 못하는 거를 윤석열이라는 그 영웅이 해내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뭐 좌파 척결 뭐 이런 거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명박 박근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어떤 정권인지 막 소송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적당히 좀 선도 좀 그으면서도 뭐 만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지금 마구잡이로 가는 거라서 이 보수 쪽 지지층은 완전 영웅으로 지금 윤석열과 이 김건희 한동훈을 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이명박 박근혜는 대통령이 돼서 이제 실적을 내고 싶었겠죠. 아니 일반적으로 그거는 그건 뭐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인연과 관계없이 대통령 네. 되는 사람 대부분 잘하고 싶죠. 다 그랬어요. 네, 잘하고 싶죠. 국정을 뭐 잘 운영하고 나중에 싶은데. 욕을 먹고 뭐 그래더라도 어쨌든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 정권은 일단은 시멘트 지지층부터 모아놓고 보자 하니까 야. 그리고 거기에 지금 좀 빠졌어요. 신났죠. 신났죠. 이게 먹히니까. 화물연대까지 포함하면은 뭐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완전 땡큐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화물연대를 그러면은 다른 정권은 왜 안 때려잡았냐 이거야. 다른 모든 그렇죠. 정권은. 여기는 네. 자영업자야 자영업자연데 이건 네, 때려잡을 네,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손해기 안 맞으면 폐업해버리는 사람들인데 네, 네. 이걸 마치 귀족노조로 막 위장을 시켜서 민노총의 본질인 것처럼 네, 네. 민노총에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협상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네. 사람들을 그냥 귀족노조로 몰아붙여서 막 때려잡으니까 또 보수 이 제열대 변절자들이 좀 간신배들이 막 환호하는 거죠. 실제로 이 보수 유튜버에서 뭐 누구를 구속하라. 라든가 뭐 장경태 고소 고발하라라든가 이런 이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완전히 이제 총괄적으로 브리핑해 주는 게 강신업. 강신업이 한다. 누굴 고소해라, 누굴 뭐 세무조사해라. 그러면 바로 다음 날에 갑니다.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 건도 강신업이 해결했네. 네, 강신업이 해결했고. 네. 그리고 이 한동훈 차출설이 네. 한 달 동안 나왔었거든요. 예. 나는 그게 이제 보수 정당에서 지금 나오는 김기현이라나 뭐 나경원이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이 식상한 이 선거라는 게 자꾸 나온 사람 또 나오면 식상하잖아요. 차라리 한동훈을 포장하자는 그 선거 전술이 충분히 나올 만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꽤 많은 곳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한동훈 장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원래 이런 네, 사람은 네. 되게 즐겨 그런 거를. 근데 바로 강신업이 한동훈은 공부 더 해야 된다. 딱 정리해버렸어요. 그러자마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안 한동훈 나온다 안 하고 나온다. 한동훈도 나 안 나간다. 예.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한동훈이 그런 스타일이었냐고요. 이런 걸 즐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그 매듭을 끊지 않죠. 거를 예. 가만히 있었으면 되고 가만히 있죠. 즐기고 있죠. 바로 엎드려서 저 안 나갑니다. 강신업이 한 방에 정리했잖아요. 와, 강신업이 그럼 서열이 높네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 말은 잘 듣는다. 야,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내 말은 잘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야. 그런 말 쓰면 놔둬요 대통령이? 그 불경죄죠. 예를 사실은. 들면은 뭐 김대중 정권 때 뭐 하나갑이 이런 건너가 그런 사람이 언론 네. 나가서 김대중 대통령 내 말은 잘 듣는다. 그냥 능지처참. 불경죄죠. 능지처참이죠. 능지처참이죠, 진짜. 이거는 야. 서열이 위가 아니면 저런 표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변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강신업 변호사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 개인의 능력에 의한 서열입니까?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은 서열인 겁니까? 연결돼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이 정권 출범하기 전에 서열 네. 1위 천공, 2위 김건희, 3위 강신업, 윤석열은 한 6, 7을 낼 거라 그랬는데 이번 인터뷰는요 강신업이 완전 위예요 위. 이 강신업 씨는 변호사지 어떤 무속적이거나 그런 쪽은 아니죠. 무속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어. 대통령이 자꾸 무속 의심이 드는 게 구수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특히 이제 이 나이 때 구수한다 그러면 절간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자연 그리고 이제
사실을 한번 도전한다는 게 상당한 이제 비용과 인생의 시간이 들어가니까 네. 무속인을 차라리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강신업 씨는 사실상 20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40 넘어서 사시가 됐거든요. 강신업 씨요? 강신업 씨가. 예, 물론 이제 다른 직장도 있었고 했지만은 어쨌든 20수나 마찬가지 연태로 따지면은. 그럼 네네. 강신업 씨도 무속에 굉장히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최근에 이 국민의힘의 그 당권 주자 얘기 많이 할 때 강신업 얘기 나오면 이제 이 전문 평론가들이 제끼고 하는데 저는 네.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현재로서 판단하면 가장 강력한 당권 주자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누구도 제대로 쳐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신업 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쳐낼까 말까 막 손익계산 돌리고 있을 때 네. 바로 서울구치소 들어가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사장을 만나서 네. 자기가 변호사 되면서 와장창 고소장 넣고 딱 여론 선동해가지고 정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실력 있네. 추진력도 있고 추진력이 있네. 생각보다 능수능란해요. 저는 뭐 들은 게 이 강신업 씨가 바른미래당을 같이 했다. 그런데 유승민 거기는 전 의원하고. 이제 손학규 쪽에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 그때부터 유승민과는 원수지간이 맞아서 지금 그렇구나. 유승민은 이제 지금 이 강신업의 이제 전략은 유승민과의 자기와의 1대1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네. 유승민 씨가 만약에 나온다. 그랬을 때 그럼 김기현 지금 뭐 김기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김기현, 강신업, 뭐 유승민 이렇게 나왔을 때 잘못하면 표가 분열돼서 유승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신업은 이제 김건희 통해서 김기현을 주저앉히려 버리겠죠. 그리고 지금 그런 흐름이 보여요. 유승민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못 나오게 막는 흐름들이 있는데 결국 유승민과 강신업이 1대1 대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네. 그쪽은 전광훈이거든요. 정광훈하고 강신업하고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연결을 이제 강신업 쪽에서는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나 본데 네. 정광훈 쪽에서는 내가 왜 강신업 밑으로 가야 되냐. 웃기지 마라 이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정광훈 목사는 또 독자판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강신업이 제 발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실세인데 실세를 드러내기 싫으니까 자꾸 내 발언을 이용해서 예. 변희재가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는데 나는 강신업을 분석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김건희, 강신업, 전광훈 삼각편대가 뜬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 강신업 씨가 변희재가 그런 주장을 한다. 강신업, 김건희, 전광훈 맞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저는 김건희가 당연히 강신업을 내보내면 전광훈을 붙인다고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전광훈 목사가 김건희 만났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가 당권을 잡을 수 있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이 강신업이 없었죠 그때는. 네네. 전광훈 목사가 얘기한 거는 뭐 윤상현, 뭐 나경원, 뭐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그 중에서 이제 고르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신업이 튀어나와서 전광훈 목사한테 자기 지지하라고 뭐 거의 지령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그쪽에 아스팔트 운동했던 신혜식 대표나 예. 강신업이 뭔데 윤석열까지는 우리가 참는데 이거 왜 강신업이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원래 강신업이 계산한 대로 가고 있질 않아요. 근데 정광훈이라는 사람은요 이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땅 장사 해가지고도 네. 지금 돈을 많이 벌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강신업하고 이렇게 아마 거래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강신업이 만약에 당권을 잡으면은 공천권 몇 개. 강신업이 이제 이 미션은 영남권을 갈아치는 걸 겁니다. 지금 왜 김기현이나 윤상현이나 이게 안 되냐면요. 네. 이 당이 지금 이 지지율로는 수도권에서 승부가 위험하고 네. 영남권에 다 몰려 있어요. 안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무속 세력이나 검찰 세력을 꽂아내려면은 영남권을 갈아쳐야 되는데 네네. 김기현이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 영남권 중진들을 갈아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똑같은 인간들인데 관계를 맺어온 자기들 입장에서 그냥 기득권이죠. 강신업이 선동하면서 그냥 이준석 잡듯이 그냥 때려 잡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쪽 영남권을. 그래서 그쪽 영남권 공천권을 갖고 수도권 쪽은 자 그럼 정광훈 아무나 찍어라. 네. 그렇게 나눠 가져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정광훈 목사 아까 봤던 신혜식 씨 뭐 또 뭐 주옥순 뭐 등등등의 이 극우 유튜버들은 다 비슷한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전광훈 목사로 다 이렇게 수렴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총사령관이라고 바로 됩니다. 보수 전체 세력에서. 그거는 뭐 저기 이 유튜브의 독자 수도 있지만은 재정적인 여력, 재정 뭐 동원력 지금 네. 그 아스팔트 현장 동원력. 촛불하고 맞불 집회로 몇만 명 동원할 수 있는 게 전광훈 목사밖에 없거든요. 야,
그래서 김건희 쪽이 정광훈 목사하고 아마 컨택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김건희 만났다는 게 정광훈 목사의 거짓말하고 보진 않아요. 이 정광훈 목사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원래 그 원래 신도들이 신도들이 많아서요. 많았고, 예, 예. 원래 신도들이 많아서 최근에 정광훈 목사 그 유튜브에 예. 집 20채를 판 여인이라는 거 올려서 20채를 팔아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하고 이제 뭐 엄청난 그 헌신적으로 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보통 이제 우리가 당내 경선을 하면은 뭐 아스팔트든 좀 이 뭐 강성 노조 등 극단적인 쪽들의 지원을 받기는 해요. 근데 집권하고는 대부분 손절하거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룰을 네. 이제 당원 거의 100%로 가겠다고 지금 네, 100%는 네. 너무 속보니까 90%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정광훈 목사가 당원을 엄청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정광훈 목사의 집어넣은 당원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다 이게 집어넣은 사람들은 당대표 선거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예전에 홍준표가 집어넣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홍준표 경선 때 찍고 다 빠졌어. 그렇겠죠. 그때 집어넣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들어간 사람들은 100% 투표할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세력에서 이 당의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정치인도 정광훈한테 안 돼요. 근데 다만 국민적 지지가 들어가면은 이건 끝장인데 그걸 빼버리니까 전 목사 쪽이 충분히 이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놨고 그 상대가 이제 강신업이다. 그럼 정광훈 강신업이 이제 거래를 치겠지. 김건희의 야. 조율을 해서. 그건 아시죠?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으로부터 이 잘리는 상황까지 지금 그거 가고 아마 있다는 뭐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예. 그거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거의 뭐 근데 우리 흔히 하는 생각에 종단이라는 표현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제명되면은 사이비 취급이나 이단 취급 받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자기가 또 예수 무슨 장로의 교단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교단으로 가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는 별 타격 안 받을 거예요. 이미 야. 그 선을 넘어섰어요. 한기총이 관리할 수 있는 선을. 참 원래 전 목사가 한기총 소속이었죠. 한기총 대표 회장도 하고 있지 사실상 않습니까? 대표장 되기 전에 한기총의 정무수석급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기총을 넘어서 버렸죠.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라면은 이 허위 사실이라든가 뭐 명예훼손 이걸로 고발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천공이 김종대 의원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공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천공이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왜 대통령실이 하지 이걸?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니면 천공한테 답변을 받아서 네, 네. 천공의 입장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천공부를 발표하게 하든지 예. 이런 조치가 가는 게 순서인데 하여튼 제가 일단 단계 몇 개 뛰어넘었다고. 음. 참모총장한테도 확인 안 하고 그렇죠. 천공한테도 확인 안 하고 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거 여차하면은 대통령실이 천공의 대행기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천공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고 천공의 명예를. 예, 서비스 업체가 나선 격이 된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건 형식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 소송입니다. 이게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천공도 소환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천공도 상황이. 수사해야 되고 네. 참모총장도 수사해야 되고 뭐 네. 이거 마음만 먹으면 뭐 까짓 거 일주일만에 못 합니까 이거?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막 증언을 바꾸고 막 증거를 인멸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겠죠. 네. 네. 근데 이런 게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이제 많이 해놓는데 네. 겁을 줘서 이분이 막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음. 이게 재판으로 갔었을 때 위험한 것들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당장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하고 예. 그 안혜욱 씨 예. 그 예. 줄리 문제로 예, 했던 예, 사람들이 예. 재판만 지금 벼르고 있어요. 네. 재판에 그냥 김건희 부르고 다 불러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조회 다 신청하고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을 때 감당이 네. 안 되거든요. 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일단 고소하고 가급적 구속시키면 이제 끝나겠지. 정말 무능한 검사들의 시각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판 거진 게 저 같은 경우인데 제가 구속시켰잖아요. 태블릿 네, 문제로. 네, 네. 판 더 키워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기소당하는 사람들 김종대고 뭐 강진구고 김용민이고 벼르고 있어. 재판 가는 것만. 우리 김영민 목사님 의인으로서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감옥 들어가겠다. 서로 이러고 강한 있기 각오를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은 검사들이 대책 없어요. 대책 없죠. 감옥 가는 거 두렵지 않다 그러면 대책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옛날처럼 고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고문하면 당하지 말고 때려 죽여라. 고문하는 수사관. 네, 네. 억울하게 당하지 마라. 뭐 검사 따위들이 뭐 고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 굉장히 폭력적인 정권처럼 보이지만은 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검사 공무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겁을 먹지 말고 네. 아까 제가 형식이 히틀러랑 비슷하지만 사실 히틀러는 혁명으로 정권 잡은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슬쩍
슬쩍 조작 수사다가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릇들이 안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뭐 검찰 혁명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 한다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나회나 네, 네. 이제 뭐 5.16 같은 경우는 군사혁명인데 근데 이것도 정말 웃긴 게 5.16 때 군인들이 혁명할 수 있었던 근거라는 거는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일단 누구부터 위협 보냈겠어요. 군인들부터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돈은 없는데. 군이 엘리트니까 빨리 그런지. 군인들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로 나 우리 미국 유학 지금이야 천지인데 그때 60년대에 미국 유학 몇 명이나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군인들이 제일 많이 간 거예요 미국 유학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선민의식 갖고 그런 일도 벌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뛰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슬쩍슬쩍 조작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꾸는 꿈들은 다 헛된 꿈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고시패스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뭐 저도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네, 네. 아니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아니에요? 그럼 저도 뭐 서울대 인문대를 나왔는데 그렇죠. 아니 교양 과목 딱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인문대 사회대 교양 과목 몇 개만 들어도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상상을 네. 이 검사 정권을 한번 겪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법조인들 자체가 좀 우습게 보여요. 저런 인간들이 판결 내린다는 거, 난 판사까지 포함해서 네, 끔찍하죠. 네. 참.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제 막 나가는데 이제 서로 막 나갑니다. 막 나가지 인기 끄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대북송금 사건을 대북송금 끌고 사건. 나와서 네. 문재인은 당시에 그 통치도 처벌 대상 되는다고 주장했다고 그걸 질렀는데 네. 자 그럼 그때 특검 들어갔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게 박지원 씨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기호 노동부 장관 등등해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북송금의 과정이 현대그룹에서 김정일한테 5천만 달러를 주는데 5억 불인가 5억 불을 줄 때 그러면은 산업은행에서 그 정도 대출을 해주자. 그래서 네네. 산업은행에다가 이 대출 압력을 넣은 게 직권남용 걸려 들어갔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위해 가지고 그건 통칭이니까 처벌돼서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어쨌든 박지원, 이기호 등등까지는 처벌됐는데 김대중 대통령 수사 안 받았어요. 그렇죠.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걸 다시 끌고 와서 네. 문재인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모든 거를 다 모든 통칭을 수사받고 처벌받는다고 떠드는 순간에 윤석열과 이제 김건희와 천공이 하는 얘기들은요. 네. 거의 이 몇천 년 징역형이 나와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 통칭이라는 게 사실은 일정 정도의 법을 초월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죠. 대통령의 네. 권한이라는 게 네. 장관이나 이런 것하고 달리 무한대에 가깝기 네. 때문에 국가 원수잖아요. 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예를 들면 급해. 자 지금 어디에 뭐 산불 났어. 재정 돈이 없어. 그러면 삼성 전화 때려가지고 성금 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처벌한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하는 거 이제 나중에 보라고 이제 한동훈 말이 다 자업자득 돼가지고 이 네네. 친구들 다 처벌받아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옮긴 거부터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문제 그리고 지금 천공이 개입해가지고 막 사무총장 공간을 바꿨다 이런 것들 다 처벌해야 돼요. 사사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 끊임없이 수사하고 감옥에 보냈던 사람들이 절차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이 직권남용이라든가 또는 뭐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걸었는데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뭐 천년 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5년인데 끝나고 나면 다시 다 수사받을 건데 이렇게 막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 사람들이 중앙지검하고 검찰을 장악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200명을 감옥 집어넣을 때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은 그거를 숨기고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래야 돼 사람들이 자기들 직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대북송금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수사도 안 받았고 처벌도 안 받은 사건까지 끌고 와서 그것도 다 수사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이제 이 윤석열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수사로 받아야 되고 지금이라도 야당이요. 지금까지 윤석열이 저지른 직권남용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여왕정은 안강부터 해가지고 다 수사할 건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지금에도 야당은 그럼 한동훈 말 받아서 야 잘됐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한 직권 뭐 180일 됐나요? 180일 동안 저지른 거 통칭이 다 수사해보자. 네. 네 말대로 모든 네, 통칭이 다 네. 수사 대상이라면은 네. 특검법 발의 들어가 버려야지 그러면은 야당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다음 정권도 우리가 잡는다라는 자신감이라든가
또는 한편으로 보면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이번 임기 4년 5년 동안 검찰 권력을 좀 더 공고하고 독립적인 어떤 권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검찰만큼은 나의 철옹성으로 만들어서 버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건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살아온 역량이 그냥 고시 공부해서 네. 검사가 돼가지고 주로 조작날조 수사해가지고 출세하고 이 과정만 겪어왔지. 예를 들면 집권하는 과정에서 뭐 3기만 말할 것도 없고 네.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경선에서 이명박한테 지고 뭐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패배했을 때 그 대비가 아예 안 돼 있을 겁니다. 머리 구조가. 사실 보면은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인데 민주당 쪽으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설령 치더라도 보수 세력 내에서 또 색깔이 조금 다른 세력 정권이 들어온다. 그럼 그냥 둘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강신업 카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예를 들면은 자 유승민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윤상현이나 김기현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았다 칩시다. 네.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안 놔두죠. 놔두죠 당연히 놔두죠. 정치 논리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신업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 어느 누구도 못 믿죠 당연히. 이상하게 이해되고 동의되네. 야, 아니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게 화물연대 건을 과도하게 키워서 노동자들을 이 경제위기 주범으로 몰면서 때리면서 그 다음에 강신업 카드 나오고 그 다음에 검핵관들이 이 정치권에 갑자기 확 물밀듯이 들어온다. 정치권이 보수라고 하는 진영이 정치권이 확 바뀐다. 뭐 급진적 극우 세력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야, 이게 이상하게 그림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뭔가 확신을 좀 가진 것 같아 이제는. 아 이러면 되는 너무 쉽구나 대한민국 이 장악하기가. 이 보수 노인들을 광기만 부추겨주면 되는구나. 아주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사들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대충 뭐 최근에 대통령실 들어간 참모들 중에 이런 쪽에 머리 굴릴 만한. 하여튼 뭐 여의도 출신들은 절대 이런 아이디어 낼 가능성 없고. 네. 글쎄 뭐 내가 볼 때 검사들 아이디어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예, 저는 정경련 같은 데서 이런 머리 나올 수 있다고 정경련에서도 봐요. 가능하고 이런 머리 나올 수 있다고 정경련도 봐요. 가능하고 일단 네. 여의도 문법 아는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 낼 수가 없고 네, 네. 뭔가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냈을 텐데. 네, 네. 그리고 과거 정치사를 역사로 조금 이해하는 경제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꺼낼 수 있어요. 이게 좀 정규재 같은 사람이 네. 이런 좀 비슷해요 스타일들이. 예, 스타일이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현실 정치 잘 모르면서. 네, 네. 그리고 그런 정치에 썼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바른 길 정도라는 개념 없는 사람들. 그냥 권력 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김우겸 의원에게 10억 배상하라. 사실 이거 장관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역으로 정치하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법무장관이 저렇게 계속 법으로 그 법을 자기 개인 위해 쓰라는 게 아니고 네. 전 국민을 써야 되는데 자기 사건대에서 그냥 고소고발에다가 민사까지 넣고 정말 이거는 자격 미달이죠. 이거 수준 미달인데 자기는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이 보수 괴대들부터 박수 받으니까 그것만 네.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네. 근데 다들 다 좋은데 네. 한동훈 장관 왜 변희재는 고소 못합니까? 10억 벼락 걸고 고소하고 10억이 없을 것 같아서. 저 보석 취소시키고 네. 해보라고. 그렇게 한동훈은 조작 주범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4대 천왕은 절대 안 건드려요. 아니 그 인지도 면에서도요. 제가 네. 김의겸이나 강진구보다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인지도도. 이 더 탐사는 거의 뭐 때려잡겠다는 거죠 지금. 사전 구속까지 가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뭐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구속 네. 대비하라는 말을. 근데 네. 제가 구속당해본 입장에서는요. 네, 네. 더 탐사는 최소한 경영진들은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야, 참. 아니 근데 이 더 탐사 혐의가 공동 주거 침입 혐의래요.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압수수색 그렇게 지금 이제 문 이 뜯어가면서 뭘 하나? 참. 명예훼손으로만 가기는 빈약하니까. 네네. 어쨌든 녹취가 너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로 사전 구속건데 이제 명예훼손으로 제가 구속당할 때 뭐 2만 명 중에 뭐 1명으로 걸렸었는데 네네. 더 탐사 쪽에서는 녹취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니까 공동 주거 침입, 스토킹 뭐 왕창 묶어서 때리려는 거죠. 이거는 뭐 민형사가 막 짬뽕 돼가지고
난리네요, 난리. 한동훈 아니, 장관이 하는 짓은 윤석열 지금. 한동훈의 스타일들이 하나하나 범죄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양으로 떼워서 아,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중범죄를 여러 개 저질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렇죠. 양으로 조국 장관 양으로. 때하고 똑같은 이제 방식. 그러니까 저도 명예훼손으로 수많은 고소고발을 해보기 때문에 제가 기소된 적도 있고 처벌받은 적도 있는데 네네. 진짜 이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실수한 허위사실 한두 개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소인은 막 걸어요. 근데 검찰이 애매한 거 다 빼줘. 네네네. 정말 틀린 거 한두 가지 거르는데 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제 이제 구속영장에 보면요 23가지를 늘어났는데 오. 23가지가 다 내 말이 맞는 것들이 아니 검사든 판사든 법을 해석하라는 게 법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을 정리하라고 있는 사람인 거지. 이게 뭐 개싸움 하듯이 아무거나 고소고발하라고 이거 검사나 판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요 이제 이 지금 저 이재명 대표부터 그 주변인들 그 영장도 찾아보면요 막 네. 수십 건 갖다 해가지고 막 네. 헛갈리게 만드는 거 헛갈리게 한 건 한 건이 자신이 없으니까 양으로 승부해서 판사가 봤을 때 아씨 범죄가 이렇게 많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야 판사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판사 정신 차려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 이것들은 검사가 아니에요. 이 네, 처리하는 네. 거는. 야.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가 기소했다 그러면은 아마 각 정당들이 기소만 당했을 때 어떠한 페널티 주는 거를 이유는 검사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실한 범죄니까 기소했겠지. 이 믿음을 악용하는 거죠 한동훈과 윤석열은. 그렇죠. 지금 뭐 이 특수부가 이제 무죄 나오는 확률이 40%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 그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거죠. 심각한 네. 거죠. 아무거나 막 갖다 때려 막 갖다 때려 넣는 거죠. 네. 야, 저희가 오늘 좀 황당하다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스토리텔링 뭔가 좀 느낌이 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신업부터 해가지고 이 화물연대 재벌들 이런 흐름들이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기획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의심이 되네요. 이제 누가 큰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가다 네. 보니까 작은 그림이 맞춰졌을 수도 있어요. 가다 보니까 네. 각자 이행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큰 네. 그림은 이제 히틀러식의 극우 정권으로 간다. 음. 그래서 그걸로 아마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강조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젊은 애들을 꼬셨어야 되는데 네네. 스타트가 틀려 먹었어요.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들이 꼬셔놨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동성도 부족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 다음에 한번 더 해보죠. 네. 저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히틀러식의 이 보수적 급진주의, 극우 급진주의죠, 그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 네네. 이제 강신업의 이제 활동이 구체화될 거고, 네네. 그럼 이제 점점 콘텐츠가 많아질 겁니다. 네. 저도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히틀러 콘텐츠를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수 유튜버나 그쪽 저 정보들도 계속 좀 취합하시면서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정광훈 목사 쪽에 뭐 훤히 보이니까 저는 네, 그 사람들하고 뭐 10몇 년 같이 활동해서 그냥 뭐 1분짜리 연설만 들어도 뭐 하고 있는지 훤히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변희재 대표님하고 또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경계하면서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우리가 생각이 정신만 듭니다. 차리면은 이런 네. 기획은 아까 말씀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데 호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예, 그냥 염소 수준입니다. 구급 공무원들이라 보면 됩니다. 구급 공무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예.